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백수문학 99호입니다. 이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던 이 시절들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백수문학 회원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제 옆쪽에 오른쪽부터 황우진 회원부터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황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용희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정수 시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원입니다. 여기 지금 참석하신 이 네 분은 다들 그 백수로서의 같이 그 인연을 맺으신 분들인데, 원로 회원이시고 굉장히 저희들한테 귀감이 되고 계신 김동훈 선생님서부터 전님 또 회장까지 하셨던 박용희 회원까지 오셔서 참 좋습니다. 분위기가 좋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야말로 백수문학을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리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수문학 그러면 그 백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약간 좀 생소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가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가을이지만 백호가 곧 나옵니다. 이 큰 결실을 맺게 한 여러분들의 주역이십니다. 한 분씩 과연 백수문학의 백호는 어떤 의미인가? 분명히 의미가 있죠. 그 의미들을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훈 선생님부터. 네, 이 제가 백수에 동참한 것이 70년도입니다. 70년도. 그때 9집에 제가 동인으로서의 출범을 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백수 조치원 사회, 연기군, 그때는 조치원이 아니라 연기군이죠. 연기군 행정구역이 연기군으로 되어 있을 때 그 당시 원로 작가들이 많이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중에 일반인들이 이 백수는 글쟁이들 백수 건달만 모였네. 백수 건달.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소리가 수그러들 때가 바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백수의 활동이 참 모든 시민에게 군민이죠. 군민에게 가슴에 닿는 글들을 창작해왔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백수가 이게 백수 글 쓰시는 분들이 활동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정수 회원은 최근에 등단하셨는데 좀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선배님 옆에 앉게 됐는데요. 저는 백수 98호로 등단한 아주 새내기 98호,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서 글 쓰는 거를 취미로 하고 가끔씩 이렇게 누군가한테 제가 쓴 글을 보여주고 그러는 정도로 저 혼자 자기 만족으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백수 문학에 이제 등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삶에 있어서 제가 꼭 이루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문학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등단이었는데요. 사실 글을 쓰는 분들은 주변에 많은데 어떻게 등단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장소춘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등단의 길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단을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역사가 깊은 우리 백수문학에 등단을 하고 나니까 또 책임감이 굉장히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단은 98호에 하셨으니까 바로 새내기인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그 발간의 의미를, 백호 발간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백호 발간의 의미를 어떻게 좀 하실까요? 네. 일단 우리 백수문학이 이렇게 백집을 발간하게 됨에 대해서
굉장히 자축을 하고요. 네,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그 회원분들, 또 지원해주신 각 기관장님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문학단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91년도에 그 신인 당선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장르는 수필이고요. 올해 31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백수와 인연을 맺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 이전에 활동하셨던 선배님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같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인분들께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후배님들도 함께 하실 텐데요.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알찬 그런 백수문학, 또 발전한 그런 백수문학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방우진 회원님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 저는 이 백수 문학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공주 문인협회에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백수에 대해서는 전혀 이름조차 몰랐었는데, 제가 이제 세종시가 되면서 세종시로 이사 오면서 이 백수문화 문인들과 접하고 그래서 백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게 백수문학을 알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충청 지역에서 이렇게 오래된 개간 문학지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깜짝 놀랐고, 또 나중에 여기서 활동한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충청 지역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분들, 유명한 작가분들이 그 전에 다 백수문학에서 활동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백수문학계 이제 문의 활동을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사회자로서 저도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는 그 2013년도 70호에 등단을 했거든요. 신인상 수상으로. 그 전에 한 3년 전쯤인가 어디 그 홍대 앞에 있는 카센터에 그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진열대에 꽂혀 있는 거 백수문학이 60m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내가 그 지역에 여기 와서 산 지도 꽤 됐는데 그 당시에 이걸 여태껏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서 이걸 반갑게 받아들고 신용덕 회장님을 알게 돼서 찾아뵙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눈 적이 있는데, 하여튼 카센터에서 만났습니다. 백수가 카센터에서 이 꼽혀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좀 나름대로 대중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듭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지금 99호라면은 이게 56년도에 창립돼서 56년부터 책이 나왔는데, 역사를 또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김동원 선생님한테 그동안에 백수는 어떤 길을 걸어왔나 하고 좀. 이 백수의 창간에 55년도에 동인회가 첫 번에 이루어졌고, 56년도에 등사판으로 이루어지는 첫 1호가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때 모르고 제가 여기에 입회한 후에 그때 창립 동인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문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 이 문학은 대개 장르가 단순했어요. 소설, 시 이렇게 대개 나눠져 있었어요. 또 그렇게 나눠져 소설, 시, 그 시 속에도 이제 아동 문학이 또 들어가 있고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 원로 작가님들이 다 고인이 되셨네요. 그분들이 참 그 이끌어 주심이 늘 고맙게 참
퇴근하고에서도 그냥 뭐 나와라 하면 뭐 딴 데 무슨 볼일 있어도 제쳐놓고 그 모임에 참석하고 그러한 역사가 있는 이 문인 활동이었다는 것을 과거를 되새겨 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99호의 이런 큰 탑을 쌓기까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던 건 당연하지만 그 전에 지금 현재는 김일호 회장님께서 맡아 계시지만 그 전에 박용희 우리 회원께서 전임 회장이셨는데 저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박용희 그때 그 회장님께서 지금의 그 모든 것을 지금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더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이 즈음에 한번 좀 역사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가 22년도고요. 네. 1955년도에 우리 백수문학이 시작이 됐습니다. 67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고요. 또 올해 영광스럽게 100집이 나오는 의미가 그렇죠. 깊은 그런 해인데요. 창단 회원은 8분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한 100여 분 정도가 회원 활동을 하시는 큰 단체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시작은 미미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과정 중에 굉장히 우리가 창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8분이 그때 그 창단 멤버였다고 하는데 강금종 회원님이 회장님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욱은 박님, 그 다음에 백용은, 서영석, 류대식, 홍재현, 홍순태, 홍창화 이런 분들이 창립 회원이었다고 그래요. 이 중에 저는 그 백용은 회장님은 좀 알고 있어요. 홍재현 회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김동훈 선생님은 이분들 중에 또 거의 다 알고 계시나요? 같이 활동을 하신 분들은 강금종 선생님, 백용훈 선생님, 유용목 선생님, 장욱 선생님은 1년간을 같이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고 홍순태 선생님은 제가 들어오면서 떠났고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창간 멤버는 알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그 우리 동인 활동을 주로 다방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다방이 이제 대중화됐을 때였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백수문학은 승리다방, 조치원역에 있는 승리다방 이쪽에서 이제 해합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옛날 문인들은 다 다방에서 모여서 문학을 보냈다고 그래요. 낭만이 있네요. 승리다방을. 현재 우리들은 커피숍이나 카페 이런 데를 또 이용하고 있죠. 옛날에는 조치원의 조치원 역전에 무슨 다방인데 저기도 잊어버렸네. 은하수다방. 네. 은하수다방. 은하수다방이 본거지였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런 다방에서 모이다가 나중에 김재영 선생님이 회장을 맡으시고서는 조치원병원 지하실이 매월 설렁탕집 거기 매월 회비도 그때는 이제 호주머니가 참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회비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적이었어요. 그때에 조치원병원 원장님이 부군이 원장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시기 때문에 글리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모든 것을 경비를 대주고 해서 더 모임이 더 아주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다방 하나 빨리 정해서 이 모임을 이장님이 다방 차리세요. 지금 다방으로? 백수다방 차리면 영업 잘 될 것 같아요. 더 계속 하시죠. 말씀. 네. 그리고 이제 백수문학 그 백수 뜻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후배 문인들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네, 저희 그 30주년 기념하는 그 간담회에서 한 그루 나무처럼 깨끗하게 자라나라 이런 뜻으로 백수라는 그 이름을 지었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백수가 67년 동안 빈집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잘 자라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나무는 더 창창하게 이렇게 또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우진 회원께서 현재 지금 99호까지 오는 동안 우리 그 작품 수록 내용들도 장르도 그렇지만 많이 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옛날 초창기 백수문학은 그 일집을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그냥 언뜻 봤는데 지금은 뭐 만지면 거의 이제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그렇죠. 네. 아주 이제 허약해진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문인 참가 문인 수도 아주 몇 명 안 됐었고 아주 얇았었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인들 여기 99호에는 제가 보니까 한 뭐 시, 동시, 수필, 소설에서 한 40여 명 이렇게 지금 작품을 내고 있죠. 활동들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폭도 넓어지고 커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조금 내용 면에서 아직 그 지방 문학지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평은 듣고 있어요. 그래 좀 저도 아쉽고 좀 더 여기에 이제 좀 더 이름 있는 큰 문인들이 같이 이렇게 들으셔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윤희 위원께서 예전에 시의원도 하셨지만은 그 회장하실 때 가장 크게 이뤘던 뭐 업종이라 하면은 개관화 아닙니까? 개간지로 만든 거. 네네. 그때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백수문학은 이제 1956년부터 2005년까지는 연 1회씩 발간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네. 약 10년 동안은 반년간지 예, 연 2회씩 이렇게 발간을 했고요. 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개간지와 이렇게 해서 발행이 4번씩 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 할 때 개간지 그 추진을 한 이유는 백용훈 회장님께서도 개관화가 큰 목표이고 꿈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제 전 회장님인 신용벽 회장님도 큰 꿈을 갖고 계셨지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회장 역임하면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좀 테스트하는 기간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얇게 이렇게 이제 개관화가 됐고, 현재 김일호 회장님이 하시는 지금 회장단에서는 또 이제 제대로 정착된 그렇게 이제 개간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수문학이 어느 만큼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는 우리가 연간지, 반년간지, 개간지 이것만 보더라도 성장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기 간행물 등록을 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간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증표고요. 그 백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오히려 누구는 흰백자를 이제 쓰지 않고 백백자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깨끗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순수한 의미로 흰백자를 우리가 써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첫 번째 나는 어떻게 이 백수문학이라는 얘기를 그 원로 작가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백수 나목이야 나목. 벌거벗은 나목. 겨울에 나목이 봄을 기다리는 식으로 봄의 새입을 기다린다. 기다림. 그래서 욕심이 없고 깨끗한 백수. 백수는 겨울 나목이면서 봄을 기다린다. 이러한 뜻에서 백수 뜻을 가지고 살자. 이러면서 글짓기를 작품 활동을 하자고 이런 선배님들의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백수가 나목이라는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네. 지금 김동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90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91년도에 그 백수문학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가 분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집부터 22집까지 세 차례 백용훈 선생님이 운영하는 백수문학이 나왔고요. 또 김재영 여사님이 또
거기 활동하는 백수가 또 연기문학.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김대영 여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문학인들은 연기문학을 예, 이렇게 창소를 하셔서 활동을 하셨고 또 최근에 연기문학은 또 세종문학으로 예, 문학명을 또 바꿨죠.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이 시민들한테 또는 그 좀 더 가까이 대중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백수문학으로서의 그 콘텐츠는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는가 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황우진 회원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그 백수문학 역사를 지금 김동원 선생님이 좀 얘기도 해주셨지만 저도 참 그 들으면서 가슴 아픈 얘기였다 그런 생각 들지만은 한편으로 또 너무 자연스러운 재미거리도 한편으로 되더라고요. 네.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게 문학이라는 게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 강물이 이렇게 나눠졌다가 다시 합쳐지고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큰 강물을 이뤄서 이 세종시 시대에는 이 백수문학이 우리 충청 지역의 이제 문인들을 이끌고 가야 될 그렇군요. 그런 책임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세종시는 우리나라 이제 중심 도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 충청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강물의 역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내면적으로는 우리 회원들이 열심히 창작 활동도 하면서 대중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뭐 활동 이런 게 필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그 우리 문학회를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방법은 또 없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김동원 선생님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이 옛날부터 이 조초원에 거주하는 분들은 백수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60, 70대 되신 분들은 백수문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새로 전역해 오고 서로 주거지가 바뀜으로써 이 백수? 참 요새 새롭게 느끼시는 신인 회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건 참 더군다나 이 행정수도라는 이 시민 도시가 형성됨으로써 네. 전국 각지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백수에 대한 관심이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책임을 많이 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 본이 돼야지 저희들이 이 백수에 대한 것을 잘못 인식시켜주면은 입회하시는 분들 또 새로운 창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 전성기야. 내가 보기에는 아주 백수문학의 전성기. 이렇게 제가 한 50년 가까이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백수문학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현대 임원진들 굉장히 참 수고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조금 그 전성기라는 것에서는 조금 저는 수긍을 못하고 아직 백수문학은 초창기다. 네. 앞으로 나갈 길이 너무 창창하고 앞으로 백수문학은 창대하게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말씀에 더 채찍질이 되고 자극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 전성기라는 말씀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쭉 50여 년 지켜보신 회원으로서 예전에 그런 아픔과 진통들이 좀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잘 뻗고 있다, 잘 자라고 있다 이런 중흥기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커 나갈 일만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백수문학을 알릴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현재 또 염원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문학관.
문학관, 예. 예, 맞습니다. 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문학관을 통해서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우리 백수문학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백수문학은 예전부터 그 청소년 백일장대회, 사생대회, 그 다음에 뭐 시화전, 신앙송, 뭐 문학기행, 뭐 포럼, 세미나, 많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됐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내면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백수문학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2020년 그 전국일기 전에 그 우리 그때 당시에 박용희 우리 회원께서 시의원 하실 때인데 아주 그 시청의 그 공무원들을 아주 잘 자극시켜서 문학진흥조례 그거를 만든 게 그때죠. 2020년 10월 20일 그렇죠. 날 그 통과됐죠. 세종시 문학진흥조례가 이렇게 통과됐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 전에 장석춘 회장님이 예, 자극을 주셨고 그 이전에는 또 제가 의원 되자마자 김한복 사무국장님이 예,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예, 그런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가 우리 당에서 혼자 의원 활동을 할 때. 할 때여서 하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마침 김성수 그 문체국장님이 예 국장님이실 때 많은 예 도움을 주셔서 도움을 네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시기를 놓쳤으면 굉장히 또 네네.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굉장히 그 공무원 쪽하고 또 우리 뭐 당연히 우리 주인공이신 박용희 시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지금은 이제 문학진흥조례가 엄연히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결국 문학관 건립이 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으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런 겁니다. 뭐 백수문학을 좀 더 대중적으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니까 앞으로 이 방송이 나가고 많이 알려진다면 특히 이제 100호 기념 행사도 저희가 할 겁니다. 11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 행사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앞으로 금자탑을 더욱 높게 튼튼하게 쌓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런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백수문학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백수문학은 우리 시민의 네. 안식처다. 안식처다. 오케이. 네. 이 글을 통해서 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정화를 시킬 수 있고 이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종수 회원은 뭐라고 한마디로 네. 얘기할까요? 이제 드디어 제가 좀 말을 할 기회가 왔네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백수문학의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 백수문학이 굉장히 어려운 고비도 많았지만 꾸준한 걸음으로 지금 이제 100호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좀 가슴이 순간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분들이 애를 썼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조해서 생각이 난 게 뚝심이다. 뚝심이다. 정말 선배들의 뚝심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백수가 있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뚝쭉 얘기를 들으면서 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자기돌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콘텐츠 이야기할 때도 저한테 말을 시켜주셨으면 저는 자기돌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기돌봄을 위한 하나의 영역으로 이제 문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글을 쓰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시인협회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은 못 써요 이렇게 다들 거부 반응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수문학회에서 어떻게 하면 좀 글 쓰는 게 시민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글을 쉽게 쓰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초보자로서 그냥 진심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진심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어휘력이 좋아서 좋은 글이 아니라 정말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진심이라면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 정말 좋은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얘기가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진작에 좀 말씀을 들어 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순서가 좀 삐끗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말씀은 뚝심이다. 네. 백수문학은 뚝심이다. 앞으로 그 뚝심을 살려서 네. 더욱 뚜벅뚜벅 가자. 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네. 같아요. 우리 황우진 회원 뭐 예. 어떻게 정리할까요? 저는 백수는 건달이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 네. 그 부연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백수 건달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꼭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래, 옛날에부터 한량이라는 네. 말을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선비들이 뭐 벼슬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한량인데 그분들한테서 이제 좋은 뭐 문학이나 그런 담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백수로 건달이다. 아주 명쾌한 정답 아닌 정답을 준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우리 박용희 의원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네, 저는 우리 문학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다. 정신적인 지주다. 네. 예. 곧 저의 정신적인 지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문학인들의 어떤 그 작품을 통해서 그 힘을 냈고요. 또 용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셨네요. 그 저는 이제 저 마지막 순서로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었어요. 아까 그 황우진 그 회원하고 좀 비슷한 건데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백수는 놀고 먹지 않는다. 아이고야. 놀고 먹지 않았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말로 대신해서 한마디로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꽃이 만발하게 만개가 돼서 떨어지는 날도 있지만 무궁화 꽃이 그렇잖아요. 그 피면 계속 떨어지지만 새로운 봉우리가 계속 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궁화 꽃이 많이 펴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 꽃봉오리를 좀 피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백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들의 다 같은 회원으로서 스스로 다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회원으로서 더 백수문학을 잘 보살피고 잘 갖고 나가자는 우리들의 스스로의 다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네 분 모시고 백수를 말하다, 백호 백수를 말하다 그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